안녕하세요. Good morning. Thank you for having us. As you mentioned in your remarks just now, you have centered not only your foreign policy, but the security of South Korea on the U.S. military presence here, it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However, there are potential political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In a recent interview with Time Magazin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who is of course running to return as president, said that it doesn't make sense to defend a wealthy country like South Korea.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given the current negotiations on the SMA and other issues, to try to future-proof thi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s there an amount that is too much to pay? And would you ever consider agreeing to a larger role for U.S. troops here that look beyond simply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로이터의 조시 스미스 지국장입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안보 정책을 주한미군과 또 한미 확장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또 미래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이런 그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에 강력한 그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AFP의 캐서린 바튼 기자님. Thank you. Kat Barton from AFP. You've said previously that South Korea would not tolerate North Korean weaponry being used by Moscow in Ukraine to kill civilians. And we now have evidence, including kind of UN monitors, that that is happening. What is Seoul going to do? And under what conditions would you consider providing weapons directly to Kiev? Thank you very much. 예, 대통령 AFP의 캐서린 바튼 기자입니다. 일전에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UN 등에서 이러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그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력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그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그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신문의 코바라 준노스케 기자님. 안녕하세요. 일본의 일본経済新聞 코바라라고 합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할지,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을 하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하실 그런 뭔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뭔가 좀 협력을 협력. 네네. 네.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그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어떤 공동 아젠다에 대한 어떤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거는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카메라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군요. BBC 진 맥킨지 기자님. 안녕하세요. I just wanted to follow up about Russia's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ecause in buying weapons from North Korea, Russia is seemingly crossing what would, I imagine, be a number of red lines for South Korea. It is funding North Korea, it is dismantl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nd it is giving North Korea the chance to test its weapons on the battlefield, weapons that are designed to be used against South Korea. And yet, so far, your government has taken limited action against Russia. The Russian ambassador said recently that South Korea was the friendliest of unfriendly countries. So could you please spell out to us, what are your current red lines when it comes to Russia'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how will you respond to Russia? What will you do if it crosses these red lines? And just specifically, how will you respond if Vladimir Putin visits Pyongyang to meet with Kim Jong-un?
예, 대통령 BBC의 맥킨지 기자입니다. 저는 러브 군사 협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허물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무기들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한적 조치만을 러시아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특히나 만약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쭈겠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그 무기 그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